네, 우리쌀 이야기. 오늘도 동네 정미소 김동규 대표님 모시고 재미있는 우리쌀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우리쌀 이야기 이어서 하겠는데요. 먼저 이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동네 정미소를 시작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우리 시청자들 서울에서 정미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요. 대표님 왜 이 번잡한 서울특별시에서 동네 정미소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저희가 2017년 11월에 이제 동네 정미소 창업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 한 1년 정도 이제 쌀 전문 편집숍이라는 걸 서울에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고민을 했고요. 네. 그럼 왜 이제 다 사라져가는 정미소를 서울에 만드냐? 이제 제가 그 당시 정미소를 만들기 전에 일본은 이제 우리처럼 주식이 쌀이지만 훨씬 다양한 품종과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제 그런 품종도 잘 알고 실제로 이제 그런 코인으로 정리하는 가게까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현재 빨래방처럼 코인 빨래방처럼 코인 정미소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쌀이 주식인데 저부터도 이제 쌀을 잘 모르고, 네. 그러면 이제 일본에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우리 한국형 또는 서울형 정미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동네 정미소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코인 노래방, 코인 빨래방까지는 아는데 일본에는 코인을 넣는 정미소가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그게 뭐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이제 좀 더 신선한 쌀, 그리고 이제 소포장으로 쌀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쉽게 말하면 이제 코인을 넣고 그러면 이제 품종이라든지 분도수, 예를 들면 이제 백미냐 현미냐를 선택하고 아니면 5분도 뭐 7분도 이런 걸 선택해서 쌀을 구입할 수 있는 게 이제 현재 우리 코인 빨래방처럼 이제 코인 정미소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생각해 보시면 빨래를 뭔 돈을 내고 밖에서 하냐 그냥 집에서 세탁소 그 세탁기에 하면 되지 이랬던 게 네. 그런 생각의 변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코인 그 빨래방이라는 게 현실화된 거잖아요. 그리고 네. 대중화된 거고 그것처럼 생각하시면 코인 정미소가 아예 이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네요. 우리가 코인 정미소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어쩌면 우리나라에도 코인 정미소가 동네마다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네 정미소 김동규 대표님 이 일을 하시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맛있는 밥집을 많이 찾아다니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TV만 켜면 먹방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그런 방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국에 맛있는 밥집을 찾아다니게 되신 계기가 있었나요? 네, 저 이제 동네 정미소를 만들고 처음에는 저희도 갓 도정한 쌀로 제철 음식 이걸 먹을 수 있는 이제 식당을 같이 운영을 했었고요. 네. 코로나 때까지 운영을 했는데 이제 현재는 식당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이제 맛있는 밥에 대한 욕망은 제가 있는 편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뭐 국물이 뛰어난 아니면 뭐 이런 유튜브에서 이제 맛집으로 뭐 유명한 이런 집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밥이 맛있는 집이 이제 저도 궁금하고 네. 그런 걸 찾아서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네.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런 밥집을 여행 갈 때 이제 추천 받거나 또는 검색해서 찾아가서 실제 밥이 맛이 있는지 네. 확인을 해보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특이합니다. 재밌습니다. 우리가 각종 먹방을 보시면 어떤 특색 있고 맛있는 요리를 찾아가지만 우리 한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밥이 맛있는 집, 밥 맛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맛있는 밥집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은 어느 방송에서 보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럼 몇 군데 좀 소개를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울의 수도권에서 밥이 맛있는 집, 딴 거는 둘째 치고 정말 그 맛이 맛있는 집 어디가 먼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고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뭐 경험에 기반한 거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 예를 들면 뭐 1등이다 뭐 이런 거보다는 좀 밥이라는 게 좀 강조된 네. 진짜 밥이 맛있는 그리고 그 음식하고 잘 어울리는 이런 걸 좀 추천을 해드린다면 일단은 뭐 서울 중심으로 추천을 한 두세 군데 해드린다면 용인에 가면 이제 1호점 미역이라고 1호점 미역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역 세미 한정식, 이 미역국 세미 한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근데 거기를 가면 약간 신동진이라는 쌀 품종을 네. 하고 밥을 온장고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주문하면 음식과 함께 밥을 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온장고를 쓰지 않은 거가 일단 저는 이제 밥이 맛있는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온장고에 들어가면 이미 밥이 아침에 밥을 해서 밥을 퍼서 온장고에 넣으면 두세 시간 뒤에 밥을 먹게 되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이제 밥이 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기본은 밥을 해서 막 갓 지은 밥을 퍼서 주는 방식의 식단 우선 점수를 높게 주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신동진이라는 품종이 쌀알이 단단하고 크기 때문에 네. 국밥하고 페어링이 좋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밥을 뭐 따로 먹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국에 말아서 드실 때 네. 부드러운 쌀은 아무래도 전분이 빨리 풀립니다. 네. 쉽게 말하면 쌀알이 흐물흐물해지는 거죠. 근데 쌀알이 단단한 신동진 같은 경우에는 그 쌀의 식감도 살리면서 국밥하고 잘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드리고 나머지 반찬도 정갈하고 제가 여기서 뭐 협찬을 받은 건 아니지만 뭐 샐러드 바나 네. 여러 가지 이제 좀 가족들끼리 아니면 이제 연인들 아니면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식사하시기에 손색이 없는 식당이고 한번 기회가 되시면 밥이 맛있는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먹는 공깃밥이 맛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공깃밥이 온장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밥 지은 지 시간이 몇 시간 지난 후에 먹기 때문에 우리가 밥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맞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첫 번째 소개해 주신 그 1호점 미역의 경우에는 그런 온장고를 사용하지 않고 공깃밥도 사용하지 않는 밥이 맛있는 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신동진이라고 하는 이 품종의 경우에는 쌀알이 일반보다 한 1.2배 정도 쌀알이 좀 큰데 이것이 국밥과 매칭했을 때 가장 어울리고 맛이 좋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면 거기 가보시면 밥솥이 한 3단으로 열 몇 대가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밥하는 시간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손님에게 가장 갓 지은 밥을 주기 위한 나름의 그러니까 1인용 돌솥밥을 빼고는 가장 이제 갓 지은 밥을 온장고에 보관하지 않는 시스템을 고민한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점도 높이 점수를 드리고 싶고 직접 한번 눈으로 보시고 맛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밥솥 자체가 열 몇 개가 있어서 네. 시간대별로 오시는 대로 갓 지은 밥을 드실 수 있게끔 제공한다. 맞습니다. 이거 재밌네요. 이런 식당은 아직까지 저는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그 김동기 대표님이 농식품부였나요? 여기에서 이제 맛있는 밥집에 대한 어떤 이렇게 좀 채점한다고 할까 그런 일도 잠깐 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2023년에 농림부 산하에 정확한 명칭이 농업정보교육문화원인가 하여튼 줄여서 농정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쌀맛 나는 식당을 선정하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거기 이제 심사위원을 한 적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식당들이 신청을 하면 1차 서류 심사, 2차 네. 현장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30군데 쌀맛 난 식당을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되게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아쉽게도 이제 그게 연속적으로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살려서 간다면 좀 더 이제 밥이 맛있는 또는 쌀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어지길 바라고, 제 개인적으로 또는 이제 동네 정미소는 2025년부터 미슐랭을 자체 선정할 계획입니다. 미슐랭이 뭐죠? 쌀미자를 써서 말 그대로 네. 쌀이 맛있는, 밥이 맛있는 식당, 가게를
별점을 매겨서 네네. 여러 가지 심사 기준을 있겠죠. 뭐 가성비라든지 아니면 뭐 쌀의 특징을 잘 살려서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그런 온장고를 사용하지 않은 어떤 시스템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심사 기준을 가지고 동네 정미소 미슐랭을 한번 선정할 계획입니다. 와, 밥이 정말로 맛있는 집, 쌀미자 미슐랭을 동네 정미소에서 준비 중이다. 이거 정말 핫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서 이 서울 인근에 수도권에서 또 밥이 맛있는 집 추천해 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어쨌든 식당 한 군데만 보고 이제 그 서울이 아닌 외곽을 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인 서울 근교에 이제 많이 가는 곳 중에 이제 두물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 양평에. 예, 아마 이제 서울에서는 차를 운전해서 가시면 안 막히면 아마 1시간 이내에 가실 수도 있고 또 양평역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해서도 가기가 괜찮은 편이고요. 거기 가면 이제 묻순이라는 네. 식당이 있는데 묻순은 쉽게 말하면 이제 순은 열흘 할 때 순입니다. 그래서 열흘에 한 번씩 그 메뉴가 바뀌는 그래서 이제 반찬이나 이제 메인 음식도 그런 로컬의 생산물, 뭐 유기농 생산물로 되고 밥은 이제 거기는 돌솥밥으로 나오기 때문에 물론 돌솥밥 위에 이제 토핑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이제 자기 취향을 살려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돌솥밥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기엔 기본 80점, 90점 이상의 밥맛은 유지되고 또 그거 역시 그 지역 아니면 이제 수양미 이런 식으로 이제 품종을 살려서 밥을 하시고 음식도 깔끔하기 때문에 한번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거기는 이제 그 먹는 거 외에도 이제 뭐 그 지역에서 만드는 장이라든지 농산물, 뭐 전통주 뭐 이런 것까지를 이제 그로서리로 이제 식료품처럼 구매도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물머리가 가깝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두물머리 산책을 하기도 좋습니다. 더불어 하나 더 알려드리면 이제 그 양평역 앞에 네. 뗄레떼라는 네. 수제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데 거기 가시면 이제 토종쌀로 만든 아이스크림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와. 동네 정미소 추천 정말로 밥이 맛있는 미슐랭 후보들을 지금 용인과 양평에서 각각 추천해 주셨고 멀리 좀 지방에서는 이렇게 밥이 정말 맛있는 집 어디 있을까요? 제가 뭐 전국을 다 돌아본 건 아닌데 네. 그 아까 말씀드린 2023년 쌀 만나는 식당 그 현장 심사했을 때 좀 인상적이고 네. 좀 괜찮고 일단 한 군데 추천해드리면 순천에 이제 향토정이라는 전통 한정식 식당이 있습니다. 네. 가격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코스 요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네. 거기서 인상적이었던 건 일단 그러니까 이제 아마 한식대전 여기도 이제 출전한 대표님이 계시기도 하고 네. 밥 자체가 이제 지역에 있는 쌀 품종을 사용하시고 그게 이제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그 해초 같은 걸 넣어가지고 쌀에 이제 색깔이 납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처음에 그게 이제 강황 그 카레 가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그 지역에서 나는 그게 해초인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색깔을 내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밥 자체가 이미 이제 그런 로컬의 농산물을 이용한 쌀도 그렇지만 그런 게 특징이 있었고 또 하나는 거기는 밥솥을 네. 재밌었던 건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다더라고요. 아, 밥솥을 교체한다고요? 무슨 소리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네. 어쨌든 인기 있는 한정식이다 보니까 이제 밥솥이 이제 똑같이 밥솥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네. 이제 오래 또는 이제 많이 사용하면 이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밥솥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교체할 정도면 밥에 대한 이해, 쌀에 대한 이해가 아주 높다고 생각을 했고요. 물론 나머지 음식도 그 우리가 아는 그 상상하는 남도의 그 한정식 스타일로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가족 식사, 뭐 애인하고 가시든 아니면 이제 순천에 여행 갈 일이 있으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천에 있는 향토정이라고 예. 하는 그 밥이 맛있는 집을 지금 소개해 주셨는데 아까 설명 중에
그 밥을 지을 때 밥 안에 해초류 같은 거를 함께 첨가해서 밥맛을 특이하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먹는 그 밥맛이 좀 어떻게 좀 다른가요? 일단 색깔이 이 흰색이 아니고 이제 네. 그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아마 약간 그 강한 카레 같은 색깔 노란색을 띠고요. 그게 네. 이제 그 아마 식사를 하게 되시면 그게 뭔지 소개도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의미 있게 점수를 높게 준 거는 지역에 있는 쌀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그 지역만의 품종, 쌀 품종을 이용하는 거고 거기다가 그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식재료, 네. 농산물로 같이 밥을 했다는 걸 좀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식당에서 먹을 때 밥이 정말 맛있는 집, 미슐랭, 이렇게 몇 군데 소개를 해주셨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또 궁금한 거는 매일 우리가 집에서 밥을 해 먹는데, 집에서는 어떻게 하면 밥이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요즘 이렇게 밥을 안 먹는 애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밥을 지으면은 아이들도 맛있게, 우리 가족들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밥을 잘 먹게 하는 거는 저도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약간 쌀의 기본, 이게 밥의 기본을 좀 제가 알려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가장 맛있는 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쌀 본연의 맛을 잘 살릴 수 있는 게 좋고 그래서 갓 도정한 신선한 쌀로 갓 지은 밥이 맛있습니다. 네. 여기에 충실하게 하시면 되고 요즘은 이제 집에 밥솥 없이 이제 햇반으로 드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네. 뭐 일상적으로 그게 뭐 맞니 틀리니 이런 거보다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약에 집에서 이제 밥솥으로 밥을 하신다면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쌀은 이제 원리적으로 보면 백미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쌀을 씻어낸다 그러잖아요. 네네. 쌀을 씻는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도정할 때부터 쌀이 깨끗한 편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오래 씻을 필요는 없고 물에다가 이제 한 3회 정도만 해도 이제 충분히 밥을 해 드실 수 있고 대신 이제 바로 하는 것보다는 물을 약간 30분 또는 길게는 1시간 정도 불리는 게 밥맛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수분이 침투해서 쌀 전체를 이제 흡수가 되려면 네. 30분 정도면 이제 수분이 한 50에서 60 정도 스며들고 일본 밥 소믈리에 그 교재에 의하면 한 2시간 정도면 100% 침투가 됩니다. 물이 2시간 정도면 쌀 아래에 한 100% 침투가 된다. 그렇죠. 더 이상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이상을 할 필요 없고 근데 이제 우리가 2시간을 기다리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타협을 해서 30분 정도 불리면 네. 좀 더 원리적으로 보면 밥이 안과 밖이 골고루 익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골고루 익은 쌀이 어쨌든 좀 더 맛있는 밥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거 알려드리고 네. 요즘 이제 밥솥도 잘 나와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고슬고슬한 걸 좋아하냐, 찰기가 있는 걸 좋아하냐 선택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일부 밥솥은 품종까지 메뉴로 돼 있어가지고 네. 뭐 제가 뭐 협찬을 따로 받은 거 아니면 쿠첸에 이제 김연아 씨가 광고하는 네. 쿠첸 밥솥은 그 메뉴 중에 10가지 쌀 품종이 등록이 돼 있어서 그거를 품종별로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백미, 뭐 작곡, 뭐 이런 거 다 선택 가능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더 알려드리면 밥을 한 번에 예. 만약에 2명이 먹는다, 4명이 네. 먹으면 딱 크게 맞게 하십시오.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간 옛날에는 밥을 많이 해야 뭐 예를 들면 인심이 좋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편리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식당에 온장고가 없어야 밥이 맛있는 것처럼 집에서는 보온을 기능을 안 써야 됩니다. 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온 기능을 쓴다는 건 온장고에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입니다. 네. 밥한 지 시간이 흘러가서 네. 습기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쌀의 냄새가 안 좋아집니다. 밥 냄새가. 그래서 2인분이다, 4인분이다 정량에 맞게 딱 밥을 하시면 갓 지은 밥으로 드시는 게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다시 정리를 하자면 네. 갓 도정한 쌀을 사서 네. 갓 찢는데 처음에 한 30분 정도 불리고 하시면 골고루 밥이 익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만큼 내가 네. 한 끼 먹을 거 2인분, 4인분 딱 정량에 맞춰서 밥을 하시고 절대
보온 기능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밥의 입장에서는 가장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어느 집이나 밥솥 보면 예약 기능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보통 시간이 좀 있다고 하면 네. 한 2시간 정도 예약해서 하면은 이제 물이 충분히 침투가 된 쌀 알이 될 것 같고 그럼 가장 맛있는 밥은 한 2시간 정도 예약한 밥을 먹으면 맛있는 밥이 될까요?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된다면 네. 원리적으로 보면 2시간이 가장 100% 아. 쌀의 그 가운데까지 네. 흡수하는 시간인 거고요. 네. 물량도 예를 들면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제 보통은 이제 물을 1대1로 하라고 하는데 이제 완전히 스며들면 그렇게 될 거고 네. 충분하게 이제 바로 해야 된다 그러면 뭐 1.2배 물량을 이렇게 하라고 이제 안내는 돼 있는데 네. 그게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도정한 지 얼마야 됐냐에 따라서 이제 수분율이 달라지고 네. 또 계절별로 생각하시면 이게 겨울철이냐 여름철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습한 게 또 달라지기 때문에 온도나 네. 이제 그런 것까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가자면 이제 자기만의 레시피를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맛있는 밥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보온 기능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맛있는 밥을 먹는 비법이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고 이제 끝으로 쌀과 물의 양 비율 이건 이제 밥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이 물과 쌀의 비율일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맞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밥솥에 손을 넣어서 손등까지 물이 잠기게 하라는 이야기 가장 많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는 사람마다 손등의 두께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계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에 보통 밥솥에 쌀컵이 따라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예를 들면 1인분을 통상 뭐 100g이라고 잡으면 네. 그게 이제 물을 넣어서 이제 밥을 하면 이제 2배에서 2배보다 좀 많게 됩니다. 그래서 네. 물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쌀 품종이나 계절별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쌀을 30분 불리는 조건으로 하면 네. 제 생각에 물이 그 사이에 30분 동안 침투를 하기 때문에 30분 불리면 물을 이제 새로 붓는 경우에 1대1 정도로 하시면 좋고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나는 안 불리고 바쁘다 그러면 쌀을 씻어서 바로 해야 되면 1.2에서 1.3배 정도 하는 게 이제 통상 실패할 확률이 낮습니다. 근데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런 편차가 있기 때문에 품종별로 그다음에 이제 계절별로 또는 아니면 이제 그 밥솥의 특징 여러 가지 따라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자기만의 레시피로 기준으로 삼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 각 집에서 가정에서 쌀을 보관하는 방법도 아마 집마다 다양하실 텐데 그 쌀 포대 그대로 보관하시는 집도 있을 테고 쌀떡이 있는 집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에 담아놓는 분도 계실 텐데 쌀 보관은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의 방식은 뭐 디주라고 약간 쌀 보관하는 나무로 된 것도 있고 뭐 항아리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네. 현재처럼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쌀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잘 보관하는 거는 공기와 접촉을 차단하는 게 좋은 밀폐하고 건가요? 햇볕이 안 들어오는 네. 그리고 서늘한 곳 그러니까 네. 서늘한 곳 따지면 계절별 온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김치 냉장고처럼 생각하시면 냉장고에 밀폐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쌀은 도정하는 순간부터 어쨌든 맛이나 향이나 영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갓 도정한 쌀을 드시길 추천하고 그 기간도 저는 한 달 정도로 불가피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는 오래 보관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한 달을 소비할 수 있는 양을 구입하셔서 네. 그거를 냉장고에 밀폐 용기에 뭐 PT병이든 요즘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락앤락 형태로 나오니까 네. 보관하시면 신선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쌀을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좋다고요? 그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예. 김치도 예를 들면 그 숙성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치 냉장고 그러니까 일반 냉장고는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온도 변화가 생기잖아요. 예. 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걸 최대한 줄이고 일정한 온도가 좋습니다. 그런 걸로. 근데 이제 김치 냉장고가 물일 수 있잖아요. 네. 공간이 협소할 수 있으니까 일반 냉장고에 밀폐 용기에 넣어서 하는데
냉장고 보관은 뭐 크게 어렵지 않고 그보다는 한꺼번에 20kg를 사서 뭐 6개월, 1년을 보관하지 마시고 네. 한 달 정도 보관할 수 있느냐. 내가 혼자 산다. 나는 한 달에 1kg를 먹는다. 네. 그럼 1kg씩 사서 싼 살을 1kg씩 냉장고 보관하시고 나는 우리 집은 4인 가족이니까 4kg 또는 10kg 먹는다. 그러면 그만큼 사서 한 달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용기에 넣어서 하시는 게 가장 신선한 쌀을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동네 정미소인데 이제 원초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미소. 정미소 단어는 들어봤지만 실은 도시인들은 정미소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근데 영어로는 RPC라고 하나요? 네네. 예, 예. 이 단어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아마 90% 이상이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상식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미소는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우리가 벼를 쌀로 바꾸는 공간이고 시설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도정한다고 합니다. 정미한다. 그러니까 벼 상태의 껍질, 나락을 벗기면 안에 이제 현미 상태의 쌀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는 현미밥을 드시는 분도 있지만 백미를 많이 드시기 때문에 정미소에서는 그 현미를 깎아서 백미로 만듭니다. 아까 제가 이제 코인 정미소 말씀드린 거는 주로는 이제 현미를 백미로 깎는 이런 거고 지금은 뭐 이런 대형마트나 백화점 가면 그 자리에서 적석으로 현미를 백미로 도정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골에 이제 작은 정미소는 많이 없어지고 이제 큰 RPC는 정미하는 복합 시설인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쌀을 그 보관하고 그 다음에 정미하고 백미로 도정하고 포장까지 하는 걸 한 공간에서 하는 큰 공장형 도정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대부분은 RPC라는 공간에서 정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RPC는 쉽게 얘기하면 공장형 정미소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예, 대형 복합 정미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게 우리가 이제 쌀을 재배하면 그 처음 것은 이제 나락이었고 그럼 이 나락 안에 현미가 있고 현미를 우리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백미로 이것을 옮기는 과정을 도정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궁금한 건 그러면 이 현미의 쌀알을 어떻게 백미로 도정하나요?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인 거죠? 그게 이제 기계에 따라서 이게 아주 옛날로 하면 저희가 이제 뭐 물레방아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뭐 맷돌이든 이런 걸 이용해서 그 껍질을 벗기는 방식이고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성능이 이제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섞여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최근의 기술은 이제 그거를 기계적으로 정미 기계에 의해서 이제 그걸 뭐 롤러식 아니면 이제 연삭식 이렇게 해서 그 기계 자체의 성능을 높여서 이제 좀 더 깨지지 않고 완전미에 깨끗한 쌀로 만드는 걸 아까 말씀드린 RPC라는 공간에서 나락 벼 상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아는 1차로 현미 도정을 하고 2차로 백미 도정하고 그거를 포장까지 하는 전 공정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요즘 건강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밥을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함으로 인해서 좀 무슨 뭐 성인병이나 이런 뭐 건강에 안 좋다 이런 소문들을 그런 상식들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 동네 정미소 운영하시면서 동네 정미소의 쌀을 접하고 밥을 먹고 나서 오히려 건강이 좋아졌다, 도움이 되었다, 뭐 그런 소식도 들으신 게 있다는 걸 제가 좀 들었습니다. 좀 어떤 사연, 그런 훈훈한 사연이 어떤 게 있었나요? 일단 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좋은 쌀을 추천해드리고 이제 상품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맛있는 밥을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쌀누리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인데 그러면 이제 도정을 훨씬 더 많이 해서 쌀류를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물론 쌀류는 영양가가 많습니다. 근데 그분은 신체적으로 이제 그게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정미소에서 이제 쌀류까지 제거한 쌀을 달라고 하는 그런 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은 그게 아니면 밥을 못 해 드시기 때문에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현미로 쌀을 받았는데 도전을 해줄 수 없냐. 그 이제 또 그런 걸 해드리기도 하고 요즘은 뭐 도시농업이나 이제 이런 체험형 교육이 많이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나 이제 아이들이 키운 그 소량의 벽시를 도정해 줄 수 없냐 이런 걸 해서 이제 어쨌든 그런 걸 해드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뭐 좀 더 저희가 시스템이 되고 여건이 된다면 좀 더 많은 소비자들, 시민들이 이제 쌀을 직접 키워도 보고 아니면 눈으로 보고 이제 그리고 실제로 더 좋은 쌀을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걸 계속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밥에 대해서 정작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동네 정미소 김동규 대표님과 재미있는 우리 쌀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RPC가 생각이 났는데 RPC는 라이스 프로세싱 컴플렉스입니다. 그러니까 네. 쌀이 되는 그 과정의 복합 컴플렉스, 복합적인 그런 시설이라는 의미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쌀을 많이 먹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쌀은 쌀보다는 뭐 다른 뭐 반찬, 다른 요리가 더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관심하게 쌀을 바라보지 마시고 쌀도 커피처럼 또는 와인처럼 그 자체의 기본에 충실하면 훨씬 재미있는 상상력을 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그런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동네 정미소도 2025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미슐랭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쌀이 맛있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쌀이 먼저다, 밥이 예술이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